진도 나가기 전에 여기 구글 있죠? 구글이랑 또는 뭐 깃허브 아니면 리플 있죠? 리플 여기 본인 계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 페이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링크 입력하는 곳에 to2kr 하고 ef 대문자 s 입력하신 다음에 수업 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여기 리플이 있을 거예요. 들어오면 이 부분이 안 보일 텐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다가 올리는 거라서 나오는 거고요.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언어 파이썬으로 자동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크리에이트 여기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 화면까지 나왔으면 먼저 런 버튼 눌러서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도 해주세요. 네, 확인까지 했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 A는 10, B는 20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변수는 몇 개일까요? 변수 몇 개일까요? 네, 2개 맞아요. A, B 이거는 변수라고 불러도 되죠. 왜냐면 이 는 마크 옆에 왼쪽에 있으니까요. 대신에 이렇게 하면요, A는 B라고 합니다. 실행하면 뭐 나올까요? 생각만 해보세요. 이거는 실행을 해보면 20이 나오죠? 이 줄에서 변수는 뭐예요? 4번 줄에서 A죠? 는 옆에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에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죠. 변수는 공간이고 그 안에는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는은 갖다가 아니라 넣는다는 의미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이 왼쪽에다 넣는다, 그런 의미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6번 줄에서 B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B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20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20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B에 있는 20을 A에다 넣겠다고 했고, 7번 줄에서 그 A에 든 값을 출력하겠다고 했으니 실행하면 결과가 2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A 안에 20이 들어있는데 원래 들어있던 이 10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있던 A라는 이 변수라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10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줄에서 6번 줄에서 B의 값인 20을 A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10 있던 거는 덮어쓰기 하는 거죠. 22. 그래서 20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데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가요. 무조건. 그리고 이런 것도 했죠. 자, 이거 완성일까요? 미완성일까요? 이것만 출력하려고 놓고 보면은 완성이죠? 근데 요거 뒤에다가 포맷 쓰면요, 포맷 A 이렇게 쓰려고 할 때 이 상태면은 미완성이죠? 미완성인 부분을, 이 부분이 미완성인데 여기 안에 들어갈 거를 포맷 A가, 포맷이 감싸고 있는 이 A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치환문.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A는 10.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는 포맷 A 대신에 포맷 B로 해볼게요. 그럼 이제 뭐라고 나올까요? 얘는 문자 그대로 나오겠지만 여기가 미완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포맷이 감싸고 있는 이 B가 미완인 부분을 채워요. 그럼 이 B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값이에요. 그리고 그 값은 20이고, 그래서 이걸 실행해보면 A는 20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좀 자바나 C언어 하다가 이 수업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낯선 느낌이 들 거예요. 왜냐면 변수 만들 때 이렇게 안 했죠. 다른 언어에서는 변수를 선언할 때 여기 변수 앞에다가 자바를 예로 들면은 정수다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써줬어요. 근데 파이썬은 그런 거 없고요. 만들면 만드는 대로 들어가요. 파이썬 자료형. 실제로 파이썬은 자료형이 있어요. 말고. 아직 리스트랑 튜플은 제외하고요. 집합도 제외하고, 딕셔너리 제외하고, 이런 거 2개. 또 보편적인 타입이 여기 컴플렉스 무시하시고요. 인트 플롯, 그리고 불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료형으로서의 역할은 존재하는데 생략이 된 거예요. 좀 모양이 다를지라도 존재하는데 딱히 안 쓰고 있고요. 그래서 뭐 더 배우기 쉬울 수도 있어요. 타입을 몰라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사람한테 더 친숙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친숙한 정도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뭐 더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져와 볼게요. 변수 첫 번째 문제. 아, 문제 가져올 때 제가 링크 걸어드린 거 있죠? 클릭하면은 여기 하이드 파일스, 처음에 쇼 파일스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클릭하고 여기 파일 main.py 클릭한 다음에 이 공간에 나오는 코드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돼요. 많이 느리네. 컨트롤 A 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개념은 생략하고요. 문제를 읽어보자면 이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뒤바꿔 주세요 라고 해요. 그냥 일단 이 코드를 그냥 실행해 볼게요. 자, A는 5고 B는 10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유는 여기 얘네 때문이죠. 파악을 해야 되는 게 A는 5, 위에서 A는 5, B는 10. 얘네는 출력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데이터를 넣어주고 끝이에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실행은 됐어요. 실행은 됐는데 출력하라고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쓰고 실행을 했어요. 뭐라고 하죠? 일단은 이거는 실행이 안 된 거예요.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뭐 봤더니 B 앞에만 뭔가를 추가를 했어요. 이 자리는 변수 자리죠. B는 되는데 이 B는 안 돼요. 변수 만드는 규칙 중 하나인데 변수 이름이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숫자로 시작하면 뭐라고 해요? 그리고 숫자로만 이루어져서도 안 돼요. 변수 이름 짓는 건데 이렇게 숫자로 짓는 건 어색하죠? 여기에 뭐 지금처럼 정수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1, 2, 3 너무 기니까 1, 2, 3으로 하겠습니다. 1, 2, 3은 10이다. 어색하죠? 대신에 이거는 됩니다. 숫자가 뒤에 나오는 거는 괜찮아요. 잘 되죠? 그리고 숫자가 가운데에 있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쵸? 프린트 다시 살리고 자, 원하는 바는 이 A에는 지금 5가 들어있고 B는 10이 들어있는데 여기 출력된 대로 A는 10이라고 나오고 B는 5라고 나오면 돼요. 근데 지금 실행하면 A가 5가 나오고 B가 10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푸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답이 아니에요.
실행해보면 여기처럼 나왔을지언정 이 부분이 아니라 이 구현 가능한 영역 밖에서 바꿨으니까 여기 사이에서만 가능해요. 자,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안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값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한 내용인데 A는 10이고 B는 5 라고 해주면 안에 들어있는 값을 바꾼 거죠. 실행하면 잘 나오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되죠. A라는 변수를 이미 만들었어요. 두 번 만든 게 아니에요. 공간을 처음 만들었고 그 처음에 5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10을 넣었고, 그러면 원래 있던 5는 덮어쓰기가 되는 거죠. 5는 사라지고, B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하게 출력하기 전에 값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뒤바꾸면 되는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A는 10이라고 나와야 되고 B는 5라고 나와야 돼요. 프린트문에서 여기도 똑같이 A랑 B 위치를 뒤바꾸면 안 돼요. 보시면 구현 시작과 끝 부분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제 풀이에 의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 이 사이이고, 이 안에서 뭘 해야 A는 10, B는 5가 나올지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면 전 문제처럼 A는 10, B는 5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일단은 정답대로 나왔어요. 근데 과정이 틀렸죠? 조건을 어겼으니까 숫자를 쓰지 말래요. 근데 지금은 숫자를 썼죠. 그러면 이렇게 해도 틀린 거죠. 덧셈 기호가 있으니까 사칙연산을 썼잖아요. 마찬가지로 숫자랑 사칙연산이 같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푸셨을 거예요. 이렇게 해봤을 텐데 이거는 제대로 값이 안 나올 거예요. 그쵸? 10 나오고, 아니면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러면 5 나와요. 안 되는데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자, 천천히 보자면, 자, 이 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속으로 해도 좋아요. A라는 변수를 만들었고 그 A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넣겠다죠. B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건 뭐예요?
A라는 변수, 이미 만들어진 변수에 B를 넣겠다인데 A도 변수인 건 마찬가지인데 B는 뭐로 봐야 될까요? 변수랑 값 중에서, 그쵸? 값이죠. 그리고 그 값은 10이에요. 이유는, 이게 값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등호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값으로 봐야 되죠. 그럼 이제 A는 10이 됐어요. 그럼 B는 뭘까요? 여기서 B는 변수일 거고, 그쵸? A는 5일까요? 10일까요? 그쵸? 10이죠? 처음에는 5였을지 몰라도 이 줄에서 A 값이 10으로 바뀌잖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행하면 10, 10 나올 거예요. 순서 바꿔도 똑같죠? 자, 여기서 B는 뭘까요? 이 10번 줄에서 B의 값 5죠? 그럼 A의 값은요? 여기 밑에서 11번 줄에서 A의 값 5죠? 이 B가 값인지 변수인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실행하면 5, 5라고 나오죠? 왜냐면 이 전줄에서 원래 있던 값 있죠? 원래 있던 값이 이런 과정을 통해 훼손이 돼요. 새로운 값을 넣어서 전에 있던 5랑 10이 각각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출력할 때 얘네들이 아니라 나중에 넣어준 쪽을 출력해요. 왜냐,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진행하니까. 이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좀 눈치채신 분들은 채실 텐데 이게 힌트예요. 이거 줄 한번 해석해 보세요. C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안에 A를 넣겠다는데 A는 값이고 그 값은 5죠? 그러면 여기서 C는 5예요. A에 원래 들어있던 값을 C에다 저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A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이렇게 하면 A에 들어있는 값 10이죠? 이유는 B의 값이 10이니까. 그리고 이제 B에는 5가 들어가면 되는데 5는 누가 가지고 있죠? C가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A랑 B가 값이 바뀐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풀었어야 맞아요. 실행을 해보면 A는 10 나오고 B는 5 나오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 과정 여기서 숫자 안 썼고 사칙 연산 기호 안 썼어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자면 코드 상황, 이 상황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A랑 B라는 저장소 각각 있는 거죠. 변수라는 공간. 이 줄은 잠깐 무시하고요. 지금 하려는 게 A랑 B의 값을 바꾸겠다 가정을 하고서 A 안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고 B 안에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A 안에 있는 데이터를 B에다 옮겼어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 B에 있는 걸 A에다가 옮겼어요. 이러면 값이 같아지죠. 반대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B에 있는 거를 A에다가 넣고 A에 있는 거를 B에다가 넣어요. 똑같죠? 이 경우도.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죠. 이런 상황을 하고 싶어요. 일단은 다시 원래대로 일단 A에 있는 거를 버려볼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B 안에 든 거를 A에다가 옮겼어요. 버린 건 주워서 B에 넣을 수 있을까요? 없죠. 버려졌으니까. 그래서 이 C라는 게 등장을 해요. C. A에 있던 데이터를 C에다가 복사했어요. A 자체를 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A에는 뭘 넣냐? B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이제 B에는 C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주면 버리지 않고 이제 둘의 값이 바뀌게 됐죠. A가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백업할 이 C라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밸류 수합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값 뒤바꾸기 뭐 이런 식으로. 밸류 수합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 A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백업할 C라는 변수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좀 유의미한 결과를 출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도 되죠. 자, 이러면 실행했을 때 처음에는 50, A가 50 나왔고, 그 다음에는 출력을 했을 때 15 나왔죠. 값이 뒤바뀌기 전의 값을 출력한 거예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요.